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우리가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할 때 수익을 내겠다고 작목을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명이나물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는 배구산 산나물 자연농부가 키우고 있는 명이나물이 한 15,000평에서 한 20,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수익이 좋았고 처음 막 엄청 비쌀 때 수익이 좋았냐?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이잎 그거 하나씩 따갖고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데 그냥 밖에서 쳐다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명이나물 갖고 실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명이나물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명이나물이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명이나물이 잎으로 땄을 때와 아니면 대로 잘랐었을 때하고 각각의 가격도 다르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명의를 갖고 무조건 돈이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세요. 좋은 밭에다가 명의를 심어놨더니 거기다가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라고도 말씀들 하시는데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명이나물이 그래도 키로당 단가로는요 절대 나쁘지 않은 고소득 작물이다 라고 맨날 뉴스나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제 영상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자연농법. 자연농법이 뭐길래 도대체. 농사도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다른 제조 그러니까 공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 비용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몇만 주 심으면 돈이 돼요. 아니요, 돈 안 돼요. 몇만 주 하면 이미 들어가는 기본 바탕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농기촌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준비하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된다. 왜 자꾸 비용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딱 그것 때문에 그래요. 들어간 돈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지 그 수익 중에서 내 순수익이 남는데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농법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밭은 깨끗해야 돼. 이 고정관념 못 계시면요 명의는 무조건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명의를 키운 지가요 기농하자마자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하고 계셨지만 15년을 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돈 되는 거는 같은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들어간 돈하고요 제가 받는 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식당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딱 열면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기자재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딱 열었었을 때 이런 기자재를 다 사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비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제품 재료비 거기에 인건비 그리고 월세 내야 되죠 이런 것도 다 했었을 때 그러면 첫 달에 제가 어떤 수익을 냈어요. 그럼 그 수익이 저한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때까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예요. 왜냐 그러면 투자한 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안 떨어졌잖아요. 인테리어인 것들 중에 그건 다 투자였잖아요. 그럼 그 투자비가 빠져야지 그 다음에 남는 게 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어요. 내가 운영만 잘한다 그러면 2년이든 10년이든 할 수 있지만 산나물이나 어떤 농사를 질 때는 기간이 짧아요.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똑같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루에 사람을 20명씩 써가면서요 모든 밭을 전부 다 김을 맸어요. 특히 명이밭은요. 왜? 명이는 비쌌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도매로 나가도요 25,000원씩 나가도 나갈 때였어요. 물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지만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쉽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왜 적자예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김 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냥 맨바닥에다가 돈을 갖다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투자다. 어떤 투자다? 이 작목을 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수확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놈을 위해 가지고요 김을 3번 4번씩 매면 이거 무조건 여기서 벌어서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줘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된다 안된다 그랬는데 정말 저 집 팔아먹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연농부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0주든 50주든 아니면 여기 있는 한 평이든 그냥 그 아이들 김 매지 말고 나 이거 손해 한번 본다, 내가 자연농부라는 놈 말 믿어갖고 내가 한번 다 죽여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1년에 2번 예초기만 치시고요. 그거 안 하시면요 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김을 안 매줬더니 김을 안 매서가 아니에요. 명이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수명이 40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끝까지 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5년생, 보통 5년생부터 분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뿌리를 채워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밭에 있는 동안에 최소한 이 밭에서 다른 밭으로 옮기기까지요 우리가 좀 정식으로 옮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한 5, 6년이 한 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목들은요 우리가 뭐 일반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매년 뭘 해주냐 그러면 트랙터를 쳐서 땅을 다 뒤집어 주죠. 땅을 다 뒤집어 주고 그냥 우리 땅 맨 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그냥 있는 땅 있죠. 그런 땅 같은 경우는 그 땅 한번 만져보세요. 땅이 어떻게 되나? 점점점 어떻게 된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은 땅이냐 묵은 땅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계속 지었던 땅은 땅도 뒤집어 주지만 거기에다 퇴비도 주고 뭐 이런 행위를 계속해요. 근데 산채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식재를 하면 최소한 그 자리에 한 10년 정도는 보거든요. 최소 5년에서 길게 10년 정도를 봐요. 그래야지 땅을 한번 뒤집을 수 있어요. 트랙터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땅이 점점점 딱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명이나물 그 자체에도 되게 안 좋아요. 저희 농장에 방문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5월달 넘어서 오시면 풀밭을 보게 되실 거라고. 이래서 농사가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명의를 실제로 한 15,000평 기준으로요 인건비 다 빼고 제 인건비를만 딱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한 4, 5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우와, 15,000평에 4, 5천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한 달 일하는 거예요. 한 달 일해가지고 묵히는 땅 그거 가지고 저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밀식을 하거나 조금 수확 방식을 바꾸면 수익을 좀 더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정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그거는 또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 농작물이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단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입식 따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실패해요. 택배 하나 보내려고 그래도요 박스 값이 들어가고 그 택배를 포장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안에 속지라 그래서 뭐 비닐이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속지가 들어가고 하면 그 비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농사꾼이라 그래갖고 택배비가 싼 것도 아니고요 그 택배비 받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다 말씀하실 거예요. 몇 킬로 이상은 무료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또 너무 인정머리 없이 난 무조건 다 받을게요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거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조차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박스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하면요 몇백만 원이 돼요. 네, 택배비가 이번 달 택배비 얼마예요 하면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비용들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나 좋은 사람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거 했더니요 정말 망하더라고요. 일단 명의에서 돈 벌라 그러면요 첫 번째 명의는요 풀하고 잘 싸워서 잘 이겨요. 풀에 덮였는데요 걔가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죠. 명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원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월달에 나오기 시작해서요 3월달 되면 이제 순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3월달에 나오기 시작해서 4월달에 수확을 하고요. 그러면 5월 초까지 수확을 하고 6월 7월달 되면 꽃대가 다 올라와서 씨를 받고요. 7월 말
4월쯤 되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때 예초기 쳐주세요. 바닥까지 촥. 그러면 그 풀들이 여름 내내 썩겠죠. 그러면 또 풀이 한번 더 올라올 거예요. 가을에 마른 풀이 돼 있을 건데, 마른 풀 예초기 치는 건 쉬워요. 그냥 훅 지나가면 되니까. 그것 또한 뭐가 된다? 부엽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만드는 부엽토를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에 그것도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요 낙엽을 긁어 가지고요 뭐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산채밭에다가 덮어주고 이런 짓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잡초들은요, 단연생도 있어요. 뭐 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잡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잡초들은요 다 씨가 떨어져서 그에 자라고 씨가 떨어져서 그에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뿌리도 같이 썩으니까 뿌리가 썩는 공간 있죠. 그 공간만큼이 명이나물이 숨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자연농부 이 사람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한 평 정도는 풀 안 잡고 한번 놔둬서 얘가 수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분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100평 기준으로 만주가 들어가니까 한 평에 한 100주 정도 들어가요. 근데 100주를 가지고요 우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얘가 자라면 그 다음에 한 2평 3평 해보시고요. 아, 이 인간이, 이 자연농부란 인간이 왜 15,000평을 풀도 안 매면서 저렇게 농사 짓고 있는지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꽉 찼어요. 분주를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대명의로 자른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풀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또 잡초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뽑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또 잡초가 조금 나오면 농기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명이나물 잎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요 풀을 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수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내가 어떤 판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연농부가 인명의를 따는 이유는 뭐 종자도 받아야 되고 그걸 갖고 다시 더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실 때 이런 테스트는 여러분 지역에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저하고 다르거든요. 자, 우리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요거 생각하시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시거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없는 일에 땅을 묵혀야 돼요. 명의가 있는 밭에다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고요. 제 가을 마지막 영상에 보면 저희 명의밭 전체에다가 들깨를 콱 심어놔 갖고 아마 들깨밭으로 된 영상이 있을 건데요. 그 밭에 올해 명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한번 보여주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명의로 수익을 내고 있는 자연농부지만요, 우리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거 많이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저보다 좀 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